4월 28일 똑딱이 멤버십 방송입니다. 자, 미국 증시가 조종을 받을 때는 선방했던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가 막상 오르니까 다소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자, 오늘은 코스피 지수는 그래도 60일 이평선 위에서 어느 정도 좀 버티는, 그러니까 비탄력적으로 움직이긴 했습니다만은 60일 이평선 위에서 좀 버티는 그런 흐름을 나타냈습니다만은, 특히 이 코스닥 지수가 5일 이평선을 하향하면서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의 요인이 이러한 코스닥의 조종이나 이런 쪽을 만들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은 연휴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목요일이 노동절 휴장이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이 또 휴장이죠. 그래서 만약에 금요일 날에 뭐 연차를 낸다거나 뭐 휴가를 낸다거나 하는 분들의 경우는 6일 연속 휴일이 되잖아요. 연휴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거래일수로는 3거래일이 이제 휴장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매물이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제 제가 똑딱이 방송에서 바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주 후반 쪽으로 가면서 좀 매물이 이 부분 때문에 좀 늘어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오늘 주 초반부터 바로 좀 있었던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던 이유는 뭐냐면은, 오늘 수급을 보면, 코스닥의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보다는 기관의 매물이 더 많이 나오면서 지수가 좀 빠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모건 스탠리 보고서입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보고서를 통해서 메모리의 빙산이 다가온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금 뭐 매도 포지션 쪽을 누적으로 많이 해놨잖아요. 그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좀 누르려고 하는 뭐 이런 어떤 심리, 이런 때는 꼭 외국인의 보고서를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그냥 극단적인 이런 표현이나 이런 전망을 갖다 많이 내놓는 보고서가 있잖아요. 과거에도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메모리 빙산이 다가온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수요 이연 효과로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은, 이는 단기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라고 뭐 평가를 했고, 또 하반기에는 수요 절벽이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관세 영향은 지금 뭐 빙산과 같다, 어닝 시즌은 중요하지 않다, 수면 아래는 보이지 않는 더 큰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결국은 뭐냐면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 반도체를 좀 사재기 했던 부분, 그거는 이제 관세 부과 이후에는 약간 수요 공백을 좀 낳는 부분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데 따른 어떤 수요 이연 효과,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나중에 관세 부과가 유예가 됐지만 나중에 이제 본격화될 경우에는 또 그 관세에 따른 어떤 실적의 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두 가지 어떤 요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관세 영향으로 실적에 대한 영향은 어제 방송에서 한 6월 달쯤에 가서, 6월 중후반에 가면은 좀 많이 많이 부각된다기보다는 뭐 여기저기서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모건 스탠리는 뭐 이런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이 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수요 이연 효과, 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 다소 좀 오버하는 부분이 있다. 다소 좀 오버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 관세 부과 유예 부분이든 관세 부과 전에 어떤 사재기를 했든, 제가 볼 때 이런 부분이 반도체에 미치는 궁극적인 영향은 제가 볼 때는 한 뭐 2, 3개월 정도 영향을 미칠까? 왜냐면 결국 이 반도체든 이 관세, 이게 트럼프 임기 내내 진행이 된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각국의 또 무역 협상을 통해서 이게 또 조절될 거 아닙니까? 그죠? 조절될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블랙웰, AI 이런 쪽이 성장하면서 계속 신규적인 수요가 증가되는 그런 부분도 구조적으로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다가 관세 조절 효과, 그리고 어떤 뭐 미리 사재기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이런 영향은 한 2, 3개월 정도의 어떤 영향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은 뭐 메모리 빙산이 다가오고 뭐 수요 절벽이 오고, 이거는 다소 좀 오버하는 표현이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은 이 반도체 부분만큼은 저렇게 구조적으로 망가질 정도로 어떤 뭐 제도나 관세나 이런 걸 갖고 건드리진 못할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중국도 얼마 전에 자국의 필요에 의해서 반도체의 상호 관세를 일단 조용히 철회했다, 이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반도체를 이거 많이 건드려 놔 버리면 미국 기업에 결국 타격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단 단기적인 영향, 뭐 한 2, 3개월의 영향은 있을 수 있어도 모건 스탠리가 얘기하는 저러한 어떤 뭐 구조적인 그러한 어떤 큰 리스크, 이거는 다소 오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이런 모건 스탠리나 이런 애들은 과거에도 자기들의 수급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매도 누적을 많이 시켜놓은 상태에서 지수가 올라왔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보고서를 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미국 선물 지수가 조금 약세권에 있었죠. 뭐 크게 빠진 건 아니지만 좀 약세권에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세 가지가 좀 맞물려서 코스닥에 또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좀 빠지고 뭐 이러면서 또 전체적으로 코스닥 지수가 더 빠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코스닥 지수의 단기적인 부분에 있어 갖고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의를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게요. 지금 5일 이평선을 하향한 시점을 잘 보아보세요. 어느 시점에서 하향한 거예요, 지금? 하향한 시점을 이렇게 보시면요. 자, 60일 이평선이 있잖아요. 60일 이평선, 그죠? 60일 이평선. 여기에 5일 이평선이 접근하면서 뚫고 올라가기 직전에 깨잖아요. 그러니까 이 5일 이평선을 약간 만약에 이렇게 여기서 60일 이평선 돌파 직전에 이렇게 충돌하면서 꺾는 형태로 만든다면은 올라오는 20일 이평선까지 눌릴 여진이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은. 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평선을 지지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깨는데, 자, 하향하는데 만약에 갭으로 깨가지고 고점 저항을 시켜서 음봉으로 깨는 경우와, 자, 이렇게 되면 5일 이평선을 꺾는 시그널일 수 있어요. 근데 오늘처럼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하향하는 음봉이죠. 자, 이런 음봉을 만들어 줄 경우에는, 자, 다음날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다음날 하루 만에 다시 5일 이평선을 회복해서 마감한다, 이러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음날 후속 흐름이 여기처럼 5일 이평선을 고점 저항으로 해서 고점 저항으로 하는 추가 음봉이 나온다, 이러면 5일 이평선을 꺾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0일 이평선까지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리스크 관리를 좀 하면서 봐야죠.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코스닥 지수는 후속 흐름에서 염두를 해서 체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으로 가서 보면요. 반도체에서는 자, SK 하이닉스가 오늘 눌렸지만 5일 이평선을 지켰어요. 일단 SK 하이닉스가 5일 이평선을 지지를 유지하는지,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유진테크 같은 종목이 오늘 5일 이평선 약간 아래로 아래로 마감됐잖아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하루 만에 5일 이평선을 다시 회복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봐야 돼요.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5일 이평선을 지지하고 유진테크가 5일 이평선을 하루 만에 회복해주고 오늘 하향했는데 하루 만에 회복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지수 자체를 아직은 망가뜨리지 않는구나 라는 쪽을 만들기 위한 주가상의 조건이거든요. 왜 제가 이런 조건을 내세울까요? 이 종목들 왜 그래요? SK 하이닉스, 유진테크. 그렇죠. 이 종목들은 5일 이평선의 쌍바닥을 만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유진테크도 그렇고 5일 이평선 쌍바닥 개념을 만들어 놓고 움직여서 5일 이평선을 지지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만약에 그냥 5일 이평선 깨고 내려가 버린다,
오일이평선 다시 꺾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혼조등락이 돼버려요. 혼조등락이든 뭐 눌 조종이든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지 않고 위로 가려면 쌍바닥을 만들었으면 오일이평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지수와 연계해가지고 주가들의 어떤 동향을 반도체 쪽 체크할 때 좀 이렇게 기준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주식장인과 멤버십 분들에게 매수로 코멘트했던 종목들, 한화 엔진, 한화 오션, 에코프로. 자, 이런 종목들은 지난주 매수 코멘트했던 종목들은 오늘 초반에 오를 때, 뭐 예를 들어서 에코프로는 6%대까지 올라갔고요. 한화 오션도 이거 5%대, 한화 엔진도 초반에 뭐 7%대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초반에 오를 때 이제 좀 분할로 챙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지수를 갖다 놓고 항상 연계해서 생각하실 게 지수가 강세다. 그러면 그냥 보유가 원칙입니다. 보유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종목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지수가 급락한다, 뭐 하락한다. 그러면 다수의 종목들이 하락하기 때문에 일단 이때는 매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량을 축소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수가 비탄력의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고 할 때, 자, 지수가 정체 내지 비탄력의 흐름을 보일 것 같다라고 하면 위로 어느 정도 올라간 종목은 좀 분할로 챙겨주고 아래로 지지선 깨는 종목은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좀 매도를 해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초반부터 지수가 제가 미국 증시 상황을 놓고 볼 때 오늘 반도체나 이런 거 움직임 딱 보니까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도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 이건 비탄력이다라는 게 딱 보였어요. 초반에 제가 주식장인 분들에게 초반부터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올라가는 종목들, 한화엔진, 한화오션,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초반부터 그냥 분할로 수익을 챙기십시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지수와 연계된 어떤 매매 대응 전략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는데 지수 올 강세, 지수 하락할 때, 지수 정체일 때, 이럴 때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좀 다소 정체일 때나 눌림일 때나 이럴 때는 올라가는 종목은 좀 분할로 좀 챙겨주고 또 지지선 깨는 종목은 좀 물량을 줄여서 좀 리스크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을 좀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보시되 길게 보면 아직은 괜찮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예를 들어서 또 빠져내려간다. 그러면 또 뭐예요? 또 과매도 영역이에요. 또 과매도 영역. 또 뭐 있어요? 코스닥 같은 경우 여기 하락 과정에서 나오는 요 갭 보이세요? 요 갭? 요 갭, 하락 갭. 여기 향후에 메워야 되는 갭이 또 있거든. 그리고 내려가면 또 과매도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5일선을 여기서 꺾으면 20일 이평선 쪽으로 또 이렇게 눌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좀 조절하면서 가자.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하셨죠? 이런 부분 염두에서 일단 매매 전략을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매매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어요.